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아니고요. 제가 발제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작을 한 동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 미그 15, 17, 19에 대해서 현대전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식 무기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는 무기들이라고 근거가 매우 약한 주장들을 합니다. 특히 무기를 좋아하는 분들, 우리가 통칭 무기 매니아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은 듯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하는 근거는 대부분이 무기회사가 제공하는 카탈로그 상의 재원을 갖고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무기의 카탈로그라는 것은 최적의 상태에서 최상의 조건을 냈을 때의 수치이므로 그 수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탈로그 상에 있는 무기의 재원과 실제 전투 현장에서 전투원이 생명을 걸고 사용하는 그 무기의 성능은 사실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전투를 참여를 했던 미군들의 어떤 증언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에게는 생명이 걸린 이 무기의 성능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무기 매니아라는 분들이 그저 취미 삼아 일상의 소일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즉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여야 되는 그러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기의 어떤 성능 문제나 운용성 문제를 그 TV의 예능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우스개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고 철학적인 접근 방법과 사물에 대한 평가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서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 생명에 대한 절박함과 처절함에 대한 철학적이고 지적인 성찰 없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자신의 취미 대상으로 삼는 무기 매니아가 어느 날 갑자기 군사 전문가로 둔갑을 해서 각종 언론사에서 활동을 하고 유튜브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매니아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취향이므로 제3자가 가타부타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취향이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것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소비를 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특별히 문제 삼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 매체에서 활동을 하는 무기 매니아들, 자칭 군사 전문가로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 아침 한개도 그 부류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국민의 혈세로 도입한 최첨단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결국은 운용성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구식 무기와 대한민국의 각 군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최첨단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제 예제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그 17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 17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운영한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9일
김정은이 북한 공군 제1016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사진을 분석해보면 미그 17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을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주기장에 계ring되어 있는 기체번호 137번의 미그 17 주익 하부 무장 장책대에 미사일이 식별이 됩니다. 이 미사일은 구소련이 미국의 AIM-9B 사이드와인더를 복사한 것으로 빈펠 K-1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에서 보이는 그 미사일이 중국이 구소련의 빈펠 K-13을 불법 복사한 PL2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그 17에는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그 17의 여러 파상형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화면, 요 사진이 그 문제의 그 사진입니다. 무기 매니아에게는 이 미그 17의 어느 서브 모델이냐,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이 러시아 거냐, 아니면 중국 거냐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저 사진상의 기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군이 운용하는 미그 17은 중국이 복제해서 생산을 한 F5 세냥 106대와 FT5 세냥 135대라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기체의 가동률은 북한이 보유한 총 대수의 50% 이하라는 점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 사진상의 미그 17이 어떤 기종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공군 주력기인 KF-16과 공중전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점은 북한 공군의 지휘부나 조종사들도 피하간의 전력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유한 미그 17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KF-16을 상대로 해서 공중전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기체를 도태시키거나 퇴역시키지 않고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마지못해 운영한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바로 저 기체 그 PL2나 K-13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미그 17을 가지고 대한민국 공군의 저속 통제기나 수송기, 육군의 공격 헬기나 각종 범용 헬기, 해군의 해상 초계기를 공격하기 위한 자산으로 운용을 한다면 운영 목적이 공중전에서 지상 공격이나 저속 항공기를 공격을 하는 목적으로 바뀌었다면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은 확실한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무기라는 것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운용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최첨단 무기가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가 전투원의 생명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식 무기라도 전투 현장의 상황과 운용 방법에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쟁사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무기 매니아만이 아니라 사관학교나 아니면 장교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위관장교와 영관장교, 장성, 그리고 국회 국방위 소속의 의원과 정치인들 중에 무기 매니아와 같은 수준의 사고와 판단으로 첨단 무기 도입이 마치 국방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듯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도입한 최첨단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군에 만연한 최첨단 무기 만능주의가 도리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컴퓨터와 그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세대가 이제 대대장과 연대장으로 진출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날로그 무기가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팔레스타인에서는 새 총에 새 구슬을 재워서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쏩니다. 그 새 구슬은 이스라엘군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의 조총은 조선군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행주산성에선 전투에서는 성 위에서 던지는 돌에 맞아서 왜군이 죽었습니다.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서 찌르는 죽창에 사람이 죽습니다. 화승총에 맞아도 죽고요. 무기는 좋은 무기냐 나쁜 무기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죽는 흉기이기 때문에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투는 무기로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과 각 군의 예하부대의 지휘관님들, 여러분들이 매년 제기하는 소요 제기가 과연 전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투를 위한 것입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첨단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경쟁적으로 자군 이기주의 하에 주장을 하는 소요 제기가 북한이 남침을 대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배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보고 계시는 분들 시간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게 전정으로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을 들여서 도입을 해야 하는 첨단 무기가 우리 군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좌파 정권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주적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일, 재건해야 하는 일, 국군 장병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일,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안보관을 확립하는 일,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장성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장성들이 주요 보직을 담당하는 그러한 청렴한 조직을 갖추는 일, 그게 대한민국 군의 이 시간, 이 현재 시간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첨단 무기를 도입을 해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리는 화두이고 발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